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공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투신 자살한 노인의 유서예요. 좀 몇 년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서를 쓰고 자살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제 바지 주머니에 있었나 보죠. 이 내용이 2005년에 신변을 비관해서 지하철에서 투신 자살한 노인의 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저는 외로운, 조금 이제 철자가 틀려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80의 독거 노인입니다. 90년도부터 당뇨와 녹내장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을 고생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65세부터 고생하신 거예요. 그죠? 65세부터 80세까지 굉장히 몸이 아팠던 거죠.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도저히 몸이 아프다. 그죠? 몸이 아프다. 못 찾겠는 거죠. 사실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죠. 그죠?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어. 자,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가실 때는 또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요. 그죠? 그리고 집주인 아줌마와 자, 이동 사회 담당 보조 아가씨와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까지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오늘 고독사와 노인 자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 고시원에 사시던 분이 몸이 아파서, 이분은 그 60대였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유서를 남기고 인근의 한강에 투신 자살하신 거죠. 그 이제 팔에 아령을 끼고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이게 가슴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년 후면 60세. 그죠? 똑같은 나이에요. 똑같은 나이. 그리고 제 시청자들도 60세, 55세 이상, 50대 이상이 많으시고, 이제 60대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왜 고독사와 그리고 노인들이 왜 자살하는 건가?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제 유튜브가 재테크 유튜브지만, 앞으로 좀 노인으로서 이 앞으로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그죠? 그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다루려고 해요. 사실 제가 재테크 유튜브도 하지만, 재테크를 가지고 매번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과연 많은 내가 재테크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재테크 정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돈을 벌으시려면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죠?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죠.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그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인과 이렇게 접목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저는 조금 앞으로 우리 노인이 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그죠?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좀 다루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팔팔한 60대 노인들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데, 상실감과 무력감이 제일 크다고 그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60대 이후에 나와가지고 직장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소수겠죠. 그죠? 열에 하나, 둘 정도, 아니면 셋 정도. 그죠? 그것도 마음에 드는 직장은 아니니까 굉장한 상실감과 무력감, 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다가, 경제적 능력이 조금 모자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과거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육체적으로 노가다를 뛰셨거나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은 병이 와요. 문제는 병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돈은 없지. 그죠? 병이 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의 건강에 따라 이제 너무 참지 못할 정도 되면
자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이해가 가죠, 이해가. 자, 68세 정일용 씨는 4년 전 퇴직한 후부터 급격하게 무너졌다. 온종일 하는 일이 없다 보니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덮쳤다. 그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경비원이라도 찾아보는 중이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일하셔야 돼. 60세 이후에 그냥 뭐 밥은 먹고 살겠지 하고 있는 돈 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살다 보면 무기력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일을 하셔야 돼. 나가서 청소라도 하세요. 미화원이라도 하시라니까. 건물 미화원이라도 하세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죠? 힘들면은 4시간짜리도 있고요. 뭐 6시간짜리도 있고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운동도 되고, 그죠? 의료보험도 내주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게, 결국은 노인의 고독사를 증가시키고요. 노인의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통계예요. 그죠? 자, 보세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여러분, 이제 나이 60이 넘으면요. 친인척도 잘 안 만나요. 그죠? 친인척, 뭐, 아니, 친인척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뭐, 결혼식 때나 보는 거지. 그죠? 뭐, 결혼식도 가야 보는 거고, 요즘은 돈만 보내고 또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친인척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요, 친인척 돌아가시면, 가지도 않아요. 뭐, 특별히, 이제, 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에 이제 그 생활 방식대로 사시는 분들은 요즘은 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도 이제 안 만나요. 잘 안 만나요. 그리고 또 친구도 만날 필요도 없어요. 멀리 있는데 뭘 자주 만나요. 그죠?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그죠? 당연히, 지인들과의 교류가 단절돼요. 어떻게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죠? 내가 일하는 곳, 그죠?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인 가구로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해. 그러다 보면 그냥 집안에 처박혀 사는 거야. 그러다 우울증 걸려서 자살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좀 지난 거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뭐 지난해라는 게 이제 좀 오래된 얘기죠. 오후 6시 40분쯤 외삼촌이 혼자 계시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래도 이 외삼촌을 케어하는 조카가 있었나 보죠. 그나마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친척과의 관계가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런 신고가 이제 포항 북부 소방서로 접수가 됐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외삼촌이 고독사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뭐 조카나 친척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 소재, 그 죽도동 소재의 원룸 문을 개방해 안방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여러분 60대면 지금 아주 팔팔한 나이예요. 그죠? 60대면. 자, 이런 분들의 이제 어떤 과거에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60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부인이 일찍 사별했거나 또는 뭐 이혼을 했거나 이게 그리고요. 여러분들 좀 냉정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요. 그리고 자식도 별로 못 살아. 지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자식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기초생활자 정도. 그리고 60대인데도 일을 못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뭐 일을 하더라도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더라도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다 가족들이 뭐 다 가족 간에 연락을 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식과 그동안 키워줬던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고 그리고 혼자 사는 거야 원룸에. 그리고 매일 자기가 해먹는 반찬. 그 반찬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김치하고 뭐 국거리 하나 하고 그나마 뭐 교회에서 갖다 주는 반찬 뭐 그런 것 가지고 매일 먹는 거야. 그러면 가족이 그립겠죠. 그죠? 아내가 그립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거 참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고독사로 숨진 분들이 2017년부터 이제 2017년에 2,400명, 2018년에 3,048명, 점점 늘어나겠죠. 2019년에 2,949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네요. 3,000명, 2021년에는 3,370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평행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곳은 주택, 그리고 원룸과 아파트를 이어서 원룸과 아파트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요, 뭐 젊은 고독사도 있지만 고령층 고독사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5, 60대 고독사 비율이 2020년 60.1에 비해 달에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5, 60대면요, 어떻게 보면 전성기예요. 인생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죠? 이제 은퇴도 하고, 그동안 내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죠? 그리고 손자도 품을 수 있고, 그런 전성기 나이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아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웃 간의 단절, 그리고 친인척 간의 단절, 지인 고류 간의 단절. 여러분들 원룸에 혼자 사시는 분, 노인분이 그냥 기본 국가에서 주는 생활비 가지고 먹고만 사는 거야. 뭐 조금 소일거리 하시고. 그런 분들이 뭐 친인척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또 이상한 사회야. 이게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내미는 거야. 그죠? 뭐 결혼식장도 가고, 그죠? 가서 뭐 친척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사람을 또 업신여기고, 이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그죠? 다 단절하고 사는 거야. 그게 뭐 멀리 볼 것도 있어요. 자식하고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과도 단절하잖아. 아버지가 능력 없으면, 아버지가 줄 재산이 없으면 자식과도 단절하고 살아요. 그죠? 참 이거 냉정한 거예요, 사회가. 그죠? 이거 사회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 농업사회가 파괴되고 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미덕이 다 파괴됐어요. 파괴됐다. 그리고 요즘도요,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나 아들한테 대접받으려면 자기가 돈을 써야 대접받잖아요. 그죠? 가서 이벤트가 있는 날 내가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 보세요. 할아버지가 다 계산하지.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 옷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사회적 고독사의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니까 지난해에는 3,3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고독사로 인한 사망수는 15,000명, 40%나 증가했다. 자, 고독사는 더 이상 독거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청년층의 문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 청년층의 고독사는 가난과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청년층에 가난하니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어지는 거야. 교육관계도 없어지고. 이건 뭐 참 문제예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가난하다고 사회적 교류가 끊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쪽의 어떤 다양한 취미 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가난하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여러 가지
뭐라 볼까, 그 취미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클럽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스포츠라, 아니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하는 거고,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를 하는 거고, 뭐 좋아하면 시를 쓰는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는 건데, 그건 가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게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고, 그게 청년 자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뭐 펜션에서 청년 뭐 몇 명이 뭐 자살했다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황당한 얘기죠, 그죠?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뭐랄까요, 아주 경쟁사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죠? 밀려난 거죠. 밀려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다른 대안이 많은데, 그죠? 오직 기준이 그렇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자살의 원인에는 빈곤과 건강이 문제다. 이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빈곤과 건강. 이 두 가지가 찾아오면요, 60대 이후에 자살할 확률이 많다. 빈곤하면 당연히 혼자 살 것이고, 그래도 둘이 살면 괜찮아요. 부인이 있으면. 그리고 빈곤하니까 건강 케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 나이 60대면요, 이제 저도 이제 막 50대 이후부터 건강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다는 게 병원 가서 자주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그거에 돈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데 쓸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건강을 챙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가장 뭐랄까, 그 점검을 많이 하고 진단을 많이 받아야 될 나이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세요? 60대, 70대에 그냥 에이징 커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의문이 들면서 자살을 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뭐 나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 내 자식들 뭐 나한테 다 잘해.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남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로. 자, 여러분들 고독사는요, 보편화된 문제예요. 그리고 고독사는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단절이잖아요. 자식들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럼 자식들의 단절은 뭐로 일어나겠습니까? 자식들의 무관심이에요. 제 주변에 저희 누나도 있고, 그리고 제 동료들도 있고 오면 다 저보다 다 효자예요. 저는 그렇게 효자 아니에요. 저보다 다 효자인데도 부모가 한 90이 넘어서, 또는 한 80 몇 살에 거동도 불편해. 85살에 혼자야.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자식은 효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집이 자기가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살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되면 그 자식들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죠? 어떤 경우는 65세, 70까지도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기 아파트에 모셔다 놓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 되잖아요. 반찬 갖다 드리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효자들도. 왜? 와이프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와이프도 힘들잖아요. 와이프도 60이 넘었는데 이제 결결거릴 때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죠? 눈치고 무관심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저기 시골에 혼자 사셔. 요즘 시골에 홍수재해도 많이 나는데, 그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셔. 아니면 어느 날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져서 다쳐서 어떻게 돌아가셔. 그러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 쉽게 얘기해서 80 먹은 노인, 80 먹은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머니 아버님이 건강하시면요 오히려 옆에다 모셔다 드리고 오히려 손자를 케어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용을 하죠. 어? 오히려 이용하잖아요 자식들이. 그죠? 이제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요 보편화된 문제예요. 이제 혼자서 살다가 혼자 갈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 동료들도 얘기해 보면요. 애들이 이제 뭐 25에서 뭐 30살 뭐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틀려요. 옛날 세대하고 틀려요. 얘들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이고 저는 저의 삶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노후도 아버지 책임하에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거의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걔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또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존중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의 삶을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죠? 알아서 준비하시고 알아서 다 저희들하고 선을 그어주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보편화되고 그게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게 일본이잖아요. 그죠? 일본은 죽으면 오히려 뭐 잘 거래도 왕래도 없던 부모님이라고 하면 어디 장례 치르고 나서 그냥 택배로 보낸대잖아요. 그 이제 유고를 택배로 보내주면 그 받은 데에서 49일 이제 치러주고 낙골당에 안치해주고까지 그런 택배 서비스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게 보편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고독사는 보편화된 문제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 우울한 굉장히 고독한 사람들이 고독사를 갖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즘은 자식과 같이 못 살잖아요. 그죠? 나는 대전에 살고, 나는 세종에 살고, 자식은 서울 가서 직장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그때부터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들은 시집 장가 가고, 그래서 1년에 한 2번, 3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독사는 보편화된 문제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독사가 안 되게끔, 그죠? 안 되게끔 어떤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다양한 취미 생활,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 건강. 그리고 두 번째로, 노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죠. 할 얘기는 많았는데, 65세 인구가요, 2023년 기준으로 940만 명이라는 거예요. 943만 명. 자, 우리가 500만 명이니까 65세 인구가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죠? 5분의 1. 자, 그 중에 65세 1인 가구수가 199만 명. 그죠? 가구수. 이 199만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이에요. 그죠? 200만 명이 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죠? 2017년에 130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00만 명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